국민의힘 선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제외하는 대신 1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낮추고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종 3차 경선에선 가상 대결 형식으로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권에 유력한 후보와 우리 후보와 1대1로 놓았을 때 어떤 그게 나오느냐. 대외적으로는 후보들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셈법은 복잡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은 당내 행사까지 보이콧해가며 요구를 관철했지만 이번엔 특정 후보에 유리해 보인다. 무당 설계를 따져볼 것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불씨가 좀 남아있어요. 뭔가 하면 본선 경쟁을 할 때 또 문화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이 때문에 지난 4월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당시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벌어졌던 신경전이 재현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 측은 단일화 때와 달리 문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역선택 논란인데요. 저는 역선택을 보는 것은 가능성과 실효성 두 가지인데요. 그 전에 왜 경선 버스 출발하기 전에 이를 룰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왜 짓지 못했나. 경선 버스 출발하기 전에 룰 세팅을 다 해놓고 각 후보들에게 주지시켜서 지켜야 될 것, 따라야 될 것들, 그리고 또 맞춤형으로 룰에 맞춰서 선거 캠페인도 짜고 해야 되는데 등록부터 하고 버스는 출발해놓고 그때서야 이제 이게 뭐냐 저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적잖이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저희 민주당은 비교적 그래도 왜 그렇게 웃으세요? 저 민주당은 그래도 큰 잡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건 당원 당규에 규정을 해놔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관위원장이 워낙 깔끔한 그런 점은 뭐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웃으셨죠? 저는 사실 민주당의 그 20대 대통령 특별 당규를 보고 굉장히 감동했었는데요. 감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각 정당에 있는 당헌 당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거에 한해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인 특별 당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특별 당규에 보면 뭐 여론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후 검증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16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와 그리고 무당층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이것도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이 때문에 사실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후보 간에 있어서 네거티브나 뭐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룰 가지고 싸움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민의힘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민정 교수님한테 이 말씀 하나 드리려고 계속 제가 앉아있는데. 별로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민주당 칭찬하는 게. 결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모두 다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다 경선 후보가 대충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너무 낮았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인물들이 들어와서 이제 같은 후보로 뛸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늦게 이루어졌잖아요. 8월 달에 이루어지고 7월 달에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경선 룰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물론 변명에 가깝겠지만 그리고 이제 2002년부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후보 등장하면서부터 그때 경선 룰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가 보기에 이제 민주당의 경선 룰은 굉장히 완성된 수준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 이후에 선거에서 대패를 했었고 뭐 이런 너무 웃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잘 웃는데요.